기사거리 될 내용은 없이 강의 내용인데 큰일 나네. 기사거리 좀 주세요. 제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 3.0%로 예측하면서 경제가 성장했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지난주 제가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께서 한결같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국가 경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한국 경제가 빠져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으로 약 6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경제 성장의 3분의 1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하위 20% 저소득 계층의 실질 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는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도 함께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지만 반면에 상위 20%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성장이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MF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분배 개선과 격차 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 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 식당과 주유소의 종업원, 청소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난해부터 마련했습니다. 작년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사실상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십니다. 종업원 1인당 월 13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76개 대책 중에 첫 번째 항목일 뿐입니다.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2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장님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 수수료,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지난 7월에 이미 대폭 인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가 임대료 인상 부담이 큰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이 국회에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어보니 190만 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 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 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내에 상인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76가지 대책을 발표했고 실제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원청기업이 2차, 3차 하청기업의 임금 상승분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을 낮추어주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고 동네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골목 상권의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 경제 전체의 성장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 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꿈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월 157만 원으로 충분한 문화생활까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이들은 우리 모두의 엄마, 아빠, 형, 누나 그리고 자식들입니다. 이들이 짊어진 어려움을 덜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걸 정부가 돕겠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왜 내 장사는 잘 안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경제 성장이 골고루 모든 국민에게 미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